12월 4일 목요일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느바는 총 9경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느바는 금액을 높여서 중승부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국내 경기 자체가 냉정하게 메리트가 좀 떨어져 보여서 기본으로만 가져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내일 느바 경기에서 금액을 좀 더 투자하고 싶어서 금액을 낮춘 것도 있기 때문에 내일 느바 중승부가 상당히 그만큼 좋아 보이면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오늘 지금 현재로서도 이 가져갈 경기는 다 정했습니다. 다만 이 중승부인지라 오늘 저녁에 미리 가져가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결장자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조합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일은 제가 8시 30분 라이브를 진행한 이후에 또 최종본으로 아침에 전송을 돌릴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드바 중승부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KBL도 복귀를 하고 경기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구간인데 한번 내일 드바 중승부 먹으면서 이번 주도 야무지게 요리해 보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느바 라이브에서 여러 가지 유출픽과 다양한 이런 결정자 컨텐츠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조합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 아침 8시 반에 나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리블랜드 대 포틀랜드 경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클리블랜드 대 포틀랜드 경기부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인디애나 원정에서 119대 135로 승리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었죠. 미첼이 43득점, 9리바운드 59%의 미친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었었고, 타이슨, 프럭터, 이 식스맨 자원들도 득점을 가세하면서 인디 상대로 득점 페이스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에서 121대 118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어쨌든 원정 백투백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 아브디아, 카마라 이런 친구들의 출전 시간이 36분으로 생각보다 길었다라는 게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원정 백투백에 이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건 포틀랜드 오늘 내일 경기에서 지금 현재 드루 할리데이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올 시즌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이 에너지 레벨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백투백 경기에서도 크게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 포틀랜드가 토론토 상대로도 결국에 3점 차로 비볐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0.5점이라는 기준점은 현재 알렌, 메릴, 낸스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기준점이 측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클버리 일반승 정도는 해주겠습니다만은 10.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포틀랜드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틀 프렌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 대 덴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홈에서 클블 상대로 119대 135로 패배를 당했었죠. 최근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연승을 달렸던 인디애나였습니다만은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클블에게 생각보다 쉬운 리버텍이 뚫리다 보니까 3점까지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을 당하며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어요.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댈러스 상대로 121대 131로 수비가 무너지면서 패배했었고 확실히 에런 고든이 결장한 이후에는 댈러스를 상대로도 131점을 내준 만큼 수비에서 아예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1월 9일 덴버 홈 맞대결에서는 덴버가 117대 10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에 인디애나 야투가 35.5%로 최악이었어요. 최근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 최악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덴버의 수비는 고든이 빠진 이후에 더욱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덴버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공격력으로 현재 승리를 따내고 있는 경기들도 많기 때문에 236.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인디 프렌과 함께 오버사이즈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올랜도 매직 대 세크라멘토 킹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랜도는 직전 경기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25대 12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시카고의 3점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2점 농구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최근 8승 2패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올랜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랑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멤피스를 상대로 126대 119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팍스가 도합 6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캐리했으며 리바운드에서도 멤피스 상대로 10개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점 야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승리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뭐 오늘 경기 백투백 원정이긴 합니다만은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에서 성적이 나쁜 팀도 아니고 반즈를 제외하면은 출전 시간을 30분 정도로 제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양팀 모두 공격력이 뜨거운 상황이고 특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득점력이 뜨거운 편입니다. 체력 부담이 없는 올랜도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234.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오버사이즈와 함께 올랜도 마인까지도 굳이 본다면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 대 LA 클리퍼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틀란타는 직전 D2 원정에서 99대 98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었죠. 리바운드에서 26개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D2의 3점이 전혀 터지지 않으면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만은 결국에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클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마이애미 원정에서 140대 123으로 패배했었고 5연패 수렁에 빠진 모습이 있죠. 사실 현재 경기력 자체는 클리퍼스가 리그 최하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를 맞았을 때 그냥 원사이드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대부분의 팀들이 하드들에게 더블팀을 가면서 다른 자원들에게 야투를 열어주는데 그 오픈 야투를 클리퍼스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면서 현재 연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1일 클리퍼스 홈에서도 102대 105로 애틀란타 승리를 가져갔었고 현재 포르징기스가 빠지면서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클리퍼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2승 9패 극악의 원정 성적을 고려해 본다면 해당 경기는 애틀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승의 에마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대 샬럿 호네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직접 보스턴 원정에서 123대 117로 패배한 이후에 오늘 홈 백투백을 치르는 상황이죠. 지난 경기 브런슨이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막판에 출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패배하면서 브런슨의 출전 시간만 39분으로 길어졌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다만 샬럿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직전 경기 브루클린 원정에서 116대 103으로 패배했었고 라멜로 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밀러까지 빠지면서 팀 야투 자체도 공격 지표 자체도 현재 하향세를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닉스가 백투백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11월 27일 샬럿 홈에서 101대 129로 닉스가 수비로서 가비지 승리를 챙겼고 올 시즌 닉스가 홈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 게다가 샬럿이 수비 좋은 팀을 상대로는 무너지는 이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백투백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닉스 승, 닉스 마인승 그리고 언더사이즈로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닉스 승, 닉스 마인승, 언더사이즈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불스 대 브루클린 네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는 직전 경기 올랜도 원정에서 125대 120으로 패배하면서 현재 4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죠. 여전히 수비에서 많은 실점을 내주고 있고 직전 경기는 간만에 3점이 터지면서 추격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부상자도 오늘 경기 누가 나올지를 정하는 게 빠를 정도로 많은 상황이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샬럿 상대로 116대 103으로 승리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만은 켄 토마스, 테렌스 벤 이런 친구들이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직전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 경기 쉬고 복귀했던 마이크 포터 주니어가 35득점으로 캐리했기 때문에 결국 브루클린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팀 내 목표가 프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느린 템포 속에서 프렌 동고를 취급하고 있어요. 현재 시카고에 부상자가 많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카고의 공격 생산성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브루클린이 프렌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가고 싶은 매치업이고요. 브루클린의 느린 템포를 고려해 본다면 언더도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 대 세크라멘토 킹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직전 유타 원정에서 2차전 133대 125로 패배하면서 나눠먹기를 당했었죠. 유타의 에너지 레벨이 살아났었고 휴스턴의 수비력이 반감되면서 야투 대결에서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세크 역시도 직접 멤피스 상대로 홈에서 107대 110으로 패배하면서 3연패 중이고 사실상 공수 모두 강점이 없고 멤피스의 1위 상대로 폭파당한 점을 봤을 때 오늘 경기 휴스턴의 생무 상대로도 폭파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해요. 기준점이 15.5점으로 생각보다 높게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휴스턴의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생고 스미스 듀란트가 정상 출전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해당 경기는 휴스턴 승, 휴스턴 마인승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 승, 휴스턴 마인승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벅스 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는 직전 워싱턴 원정에서 129대 126으로 패배했었죠. 쿤보가 복귀했음에도 리바운드에서 밀렸고 현재 쿤보의 폼 자체도 완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경합을 피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쿤보의 출전이 미러키에게 무조건 압도적인 이 호재를 갖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미러키의 3점이 터진다라는 게 최근 미러키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점 같은 경우에도 디트로이트가 워낙 이 수비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 미러키 3점이 강점으로 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공격 효율성이 잘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직전 경기 애틀란타 상대로 홈에서 수비로서 99대 98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이미 11월 23일 미러키 홈에서도 116대 129로 디트로이트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 당시에도 미러키의 3점이 어느 정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가 2점으로 결국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리고 현재 쿤보의 이 컨디션 자체가 완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원정 경기라고 하더라도 미러키의 홈 성적이 5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트승, 디트 마인승 그리고 오버사이드로 갈만한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승, 디트 마인승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 대 마이애미 히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는 지난 경기 덴버 원정에서 121대 131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최근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비스 복귀 이후에 인사이드 강점이 생기다 보니까 외곽도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도 직전 경기 홈에서 클리퍼스 상대로 140대 123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노세화된 클리퍼 상대로 속공농구가 너무 잘 통했었고 파울이 친정을 만나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캐리했던 지난 경기였어요. 다만 오늘 경기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파웰의 출전의 미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댈러스도 야투 감각 자체가 좋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파웰 출전 여부를 확인하고 마이애미 승, 마이애미 마인승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이 241.5점을 받았는데 이 기준점은 파울이 나와서 한 20점, 30점은 넣어줘야 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파울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언어버, 핸디캡 모두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애미 일반승만 보고 파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마이애미 마인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승, 마이애미 마인승 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느바 중승부 총 9경기 분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았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목 상태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좀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내일 유출 라이브 하고 최종본으로 느바 조합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느바 영상 잘 참고하셔서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